자, 이제 설정하는 거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이트는 메뉴 아놀드에 있는 라이트 중에 에리얼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두 개를 꺼냈죠. 그래서 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애가 순광, 그러니까 메인 라이트.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반대쪽으로 있는 애가 반사광이에요. 그래서 반사광은 노란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요 메인광보다는 인텐시티가 좀 약해야겠죠. 상관은 없습니다만 반사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좀 메인광보다는 약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반대쪽에서 라이트가 세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역광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반사광이라고 하니까 좀 저는 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메인광은 한 10 정도로 높여놨고 익스포저도 중요해요. 이 에리얼 라이트는 익스포저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는 10, 익스포저는 한 8 정도. 얘는 인텐시티는 2, 익스포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놨어요. 자, 바닥은 원래는 저기 섀도우 매트를 따로 썼었는데 요 섀도우 매트를 쓰게 되면 이제 약간 변수가 있고 또 다른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지를 뽑았더니 바닥만 뭐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생기고 해서 바닥은 그냥 네,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 그냥 하얀색 넣어놨습니다. 섀도우 매트 여기 안 쓰고요. 뭐 섀도우 매트를 쓰긴 쓸 겁니다. 나중에 렌더 레이어에서. 근데 기본 쉐이더는 그냥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 하얀색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닥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피어를 하나 꺼낼게요. 스피어를.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잖아요. 저기 돔라이트랑.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네, 서페이스 쉐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할 거예요. 여기 마야 선택하면 여기 서페이스 쉐이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서페이스 쉐이더 이거 클릭하시면 서페이스 쉐이더가 만들어지죠. 요거를 여기 9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연결을 해놓고 이 서페이스 쉐이더의 아웃 컬러에다가 그 이미지를 연결을 할 겁니다. 파일, 폴더 모양. 전 세퍼레이트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거기 소스 이미지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DRI 이미지는 제가 아마 옛날에 저기 사이트 같은 거 주소 드렸을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마 이것도 저기 자료실에 있을 건데 그냥 이거 쓰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구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비슷해요. 그 상황이랑. 안 비슷하면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필요한 건 캐릭터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구체에다가 이렇게 HDRI 배경 이미지 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 2개 정도로만 하시면 과제 하실 때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거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세팅 창으로 넘어갈게요. 세팅 창으로.
렌더 세팅 창을 열어주시고요. 렌더 세팅 창의 커먼부터 설정을 할게요. 뭐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네,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커먼 아놀드 렌더러 커먼부터 할게요. 파일 아웃풋. 네, 이미지 EXR로 하시면 되는데요. EXR이 없으시면 TIFF나 PNG. TIFF도 약간 생소하다 싶으시면 PNG로 하세요. EXR이 없으면. 자, 이 EXR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아져 있다면, 여기 윈도우로 가셔서 플러그인 매니저로 가면, 여기 EXR이라고 치면 오픈 EXR 로더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체크를 했는데도, 아니, 체크를 했는데도가 아니라, 이렇게 EXR을 쳤는데도 EXR 로더가 없다. 그러면 지금 본인 컴퓨터에 EXR 이 파일 형식이 그냥 없는 거죠. 없으면 그냥 PNG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EXR로 권장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고요. 메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의 아웃풋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 EXT 이름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건 네임 언더바 샵 EXT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자, 프레임 패딩은 3 정도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아주 작게 보시면 이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프레임 수 나오죠. 근데 프레임 패딩이 3으로 되어 있으니까 00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프레임은 002, 003, 004. 이 프레임 패딩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에펙 같은 걸로 불러가실 때 자릿수가 모자르면 막 섞여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내가 뽑을 게 두 자릿수 이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프레임, 그 다음에 2프레임이 오는 게 아니라 1프레임, 11프레임, 12프레임, 13, 14 쭉 가다가 19프레임, 2프레임, 20프레임, 21프레임, 20프레임 가다가 또 29에서 3프레임, 31프레임, 32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뒤죽박죽으로.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 RC에서 나온 그 이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그거 깔면 이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못해요. 한 10단위를 끊어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지금 3학년 팀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프레임 수 잘못해가지고 막 섞여서 불러온 팀이 있었는데 제가 RC인가 뭐 그걸로 수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단위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3000 프레임 정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10단이라고 생각하면은 몇백 번 수정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적게 수정해도. 골치 아프니까 애시당초 네, 내가 한 세 자릿수 이상이거나 한 두 자릿수 정도 뽑는다. 그러면 프레임 패딩은 3. 세 자릿수 이상 뽑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자릿수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네 자릿수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이상 뽑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프레임 레인지, 네,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닥 네,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렌더러블 카메라, 퍼스펙티브 뷰로 보이는 카메라를 렌더링 할 건지, 뭐 새롭게 만든 카메라로 렌더링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이따가는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렌더링 하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 하나 꺼낼 겁니다. 그때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일단 과제는
HD 540이에요. 프리셋으로 가셔서 선택하실게.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영상 사이즈는 960, 540. 메인테인 위드 헤이트 라티오는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메인테인 라티오 픽셀 어스펙트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픽셀 어스펙트 라티오가 1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 1.2, 뭐 이런 거 없어요. 스퀘어 픽셀이 이 1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퀘어 픽셀이나 1,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영상 사이즈는 지금 과제할 때는 960, 540이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같은 거 할 때는 저기 HD 1080, 1920, 1080 사이즈로 아마 졸업작품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HD 720, 1280, 720 사이즈를 가끔씩 쓰실 거고. 근데 졸업작품은 1920, 1080 이런 걸로 쓰실 거고. 과제 지금 하는 거는 HD 540. 나머지는 안 써요. 안 써요. 나머지는. 만약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그대로 여기서 작업한 거를 그대로 올리고 싶으면 이제 이런 걸 쓰겠죠. 1K인데 스퀘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80, 1080이 한 얘기예요. 그 영상 사이즈가 정사각형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올리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쓰겠죠, 이 프리셋은. 근데 뭐 여기서 여러분들 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과제는 960, 1, 픽셀 어스펙트 라티오, 메인테인 라티오 체크.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따가 돌아올게요. 카메라는. 아놀드 렌더러, 여러분들 과제 하실 때는요, 그냥 3, 2, 2 정도면 돼요. 닥치고 그냥 3, 2, 2, 2. 고민할 필요 없이. 나중에 뭐 더 고퀄리티의 작품을 뽑아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조금 더 올리시면 돼요. 개주기는 내가 투명한 어떤 작업을 했어? 그러면은 얘도 같이 적절하게 올리거나 뭐 이렇게 살려 놓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서브 서페이스 작업은 안 했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겠죠. 내려놓으시면 돼요. 볼륨 인디렉트, 뭐 볼륨 쉐이더 같은 거를 내가 썼어? 안 썼으면 굳이 이것도 계산할 필요 없죠. 내려놓으시면 돼요. 썼으면 썼는데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 올리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퓨즈 우리 뽑을 거잖아요. 스페큘러도 뽑을 거고. 트랜스미션은 제가 저기 올드카 자동차 유리창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투명도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도 살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 좀 올리기 시작하면 렌더링 속도가 좀 많이 좀 느려요. 적정해요. 이 정도면. 적당한 품질로 나옵니다. 필터 그냥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요 중에서 혹시 저기 툰 쉐이더를 쓰시는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은 혹은 툰 쉐이더를 할 때는 요 필터를 가우시안이 아닌 컨투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캐릭터의 그 라인이 렌더링이 돼요. 이거 안 바꿔놓으면 툰 쉐이더를 했지만 그 라인이 안 나와요. 엣지가. 2D 라인 있잖아요. 2D 애니메이션 이렇게 라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고 싶을 때는 이거 컨투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 아니면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뎁스. 레이 뎁스는 여러분들이 뭐 그닥 바꿀 게 별로 없어요. 아마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고요. 트랜스미션도 적당하게 낮춰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레이 뎁스는 뭐냐면 그냥 계산을 몇 번 해줄 거냐. 결국에 얘네는 다 어떤 빛이 있고 그 빛에 의해서 저 색깔이 보여지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단적인 이게 가장 쉬운 예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양쪽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은 서로 막 반사가 돼가지고 막 무한대로 막 반사가 되는 경우. 나도 막 무한대로 반사가 되고. 근데 이 3D 상에서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걸 무한대로 해주면은 컴퓨터가 꺼져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겠죠. 그거 몇 번 계산해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요. 적절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리면 많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리플렉션이 되는 애야. 이렇게 스페큘라가 좀 센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가 서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몇 번 계산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미세하게 그 안에 서로 이렇게 있으면 마치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서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늘려놓으면 계산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또 너무 안 해놓으면 네, 사실은 한 두 번, 세 번 계산을 해야지 좀 조금은 그래도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너무 계산을 안 해놓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네, 이것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볼륨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이거 볼륨과 관련된 작업을 따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맞춰주셔도 됩니다. 관련돼서 만약에 내가 투명도로 한 게 뭐가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림자의 어떤 불절 같은 것들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체화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계산을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이 스페큘러의 경우는 조금 그럴 수 있고요. 디퓨즈도 뭐 거의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고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AO랑 렌더 레이어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이 딱 기본 세팅을 해야 되는 단계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렌더 패스 뽑을 준비가 된 거죠. 여기까지 오브젝트하고 라이팅하고 배경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준비를 하시면 된다. 지금 6시 5분인데 6시 15분에 이제 할게요. 시작할게요. 카메라는 여기 크리에이트에 가면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카메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캐릭터 턴어라운드 돌아가는 거 만들려면. 교수님 카메라 어디 있었어요? 크리에이트에 가면 카메라.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뷰로 바꿔서 저 카메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 여기 패널로 가시면 여기 퍼스펙티브에 보시면 카메라 1이라고 있어요. 방금 내가 만든 게 카메라 1이에요. 또 하나 만들면 카메라 2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카메라 1로 바꾸시면 지금 카메라 1로 보이는 이게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 지금 카메라 1로 보이는 거에서 카메라를 뒤로 밀으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죠. 올리면 올라가죠. 여기는 저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디 갔지? 없어졌나 보네. 되돌리는 바람에. 네. 너무 작아서 아이콘이. 카메라를 키운다고 해서 뭐 화각이 커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카메라를 그 뒤로 빼. 이렇게 하고요. 요 뷰에서 실제로 렌더링이 되는 영역을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렌더링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렌더링이 되는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전체가 다 렌더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모든 카메라 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너가 960, 540으로 렌더링 한다고 했지?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가 실제로 렌더링을 하면 요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가 렌더링이 될 거야 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서 캐릭터를 너무 작게 해도 과제로서 안 좋죠. 우리가 작업한 게 디테일하게 안 보이니까. 또 너무 크게 하면 또 캐릭터가 너무 잘려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모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 아,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아,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카메라 돌리려면 되게 귀찮아요. 키를 막 여러 번 줘야 되겠죠. 아주 쉽게 하려면 카메라의 축을 여기 가운데다가 옮겨 놓으면 회전이 되면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애니메이팅이 되겠죠. 자, 축을 옮깁시다. 단축키 D죠, D. D 눌러서 단축키 X 누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스냅이 먹어서 가운데 축, 가운데 여기 이 저기 뭐지? 그리드의 정 가운데 딱 스냅이 먹어서 딱 가운데로 옮겨지죠. 그러면 다시 단축키 D를 눌러서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회전을 시키면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못 믿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중국말인가? 어, 네. 렌더링을 한번, 아니, 저기 카메라 애니메이팅을 한번 줘보죠. 네, 첫 프레임, 제일 첫 프레임, 어차피 뭐, 다른 부수적인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에디팅을 하셔야 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과제 포맷으로 한다면, 첫 프레임부터 그냥 얘가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는 와중에 계속 엔드패스 이미지가 이렇게 이렇게 더 씌워지면 되는 형태니까. 옛날에 보여줬던 그 영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대요. 첫 프레임에다가 키를 주면 되는데, 카메라 선택하시고, 아마 로테이트 Y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로테이트 Y가 안 돌아가나? 한번 넘겨보자. 아, 네, 로테이트 Y예요. 로테이트 Y만 키 주면 돼요. 카메라에다가. 그럼 로테이트 여기 채널 박스에서 로테이트 Y 위에서 우클릭 키 셀렉티드 누르시면 키가 들어가요. 저렇게. 타임라인에 빨갛게 선이 들어가면 아, 키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해봤더니 한 10초 정도 동안 한 바퀴 돌으면 속도가 괜찮아요. 약간 느린 감이 살짝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빠른 것보단 나아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정신없으니까 타임라인을 240프레임에다가 갖다 놓고 혹시라도 얘가 240프레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걸 120이라고 되어 있다고 치면 120프레임까지라든가 아니면 몇 프레임까지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요거 요거를 245로 바꿔주시면 240프레임까지 보여요. 그럼 이 바를 240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로테이트 Y가 한 바퀴 돌아가야 되니까 360도 하면 되겠죠. 360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Y 위에서 우클릭 키 셀렉티드 해주시면 그리고 재생을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얘를 클릭해서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버겁나?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멈춰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요거는 수정 어디서 한다? 윈도우로 가시면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한 번쯤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 보시면 로테이트 Y의 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다가 또 완만하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시작하다가 쭉 가다가 다시 서서히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거였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똑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죠. 볼까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또 루핑되고 루핑되고. 지금 루핑이 되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요게 지금 루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현재 얘는 24프레임을 1초에 24프레임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24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키를 줬는데 얘가 엄청 빨리 돌아간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타임라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플레이백 스피드라고 있어요. 이게 리얼타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엄청 빨리 돌아가요.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10초 동안 이렇게 한 바퀴가 됩니다. 이게 실시간인 거죠. 이게 실시간 돌아가는 속도예요. 리얼타임으로 바꿔주세요. 됐어요. 정말로 이제 아니지. 거기 카메라 이제 필요 없고 얘는 여기서 카메라 설정해야죠. 아까 그 커먼에서 카메라 설정하는 거 렌더러블 카메라에 보시면 이제 우린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카메라 1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자. 네, 그러면은 카메라 1이 있죠.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카메라 1로 보이는 걸로 렌더링이 되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이 턴어라운드 말고 뭐 캐릭터 액팅을 준다거나 뭐 해서 약간 뭐 다른 각도로 뭐 카메라가 필요하면, 그래서 내가 카메라 1만 아니라 뭐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애드 렌더러블 카메라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카메라를 하나 더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그 카메라로 보이는 거를 렌더링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렌더링이 돼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과제를 할 때 필요한 걸로 설명하는 거니까 네, 필요 없고, 휴지통 누르면 네, 버려져요. 이렇게 카메라 1로 바꿔주시면 좋다. 해야 된다. 카메라 1로. 그래야지 턴어라운드. 카메라 1로 보이는 걸로 렌더링이 된다. 됐어요, 이제. 여기 진짜로 된 거예요. 이 정도가 기본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된 거죠. 자, AOV 먼저 설정을 할게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스펙큘러와 디퓨즈 이 두 개만 AOV에서 설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AOV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뭔지만 알면 더 되는 거고, 이제 쓰려면은 여기 보시면 available AOV가 있고 active AO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다 뭔가 넣어야지 활성화가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건 그냥 가능한 거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여기 있어. 대신에 이걸 하려면 이쪽으로 보내야 돼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알베도가 디퓨즈랑 같은 거예요. 디퓨즈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다릅니다. 그 이미지가. 저는 이제 이 알베도로 뽑히는 이미지로 네, 할 거예요.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내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누르면 활성화되면서 여기 이제 목록으로 뜨죠. 그럼 이러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페큘러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 여기 있네, 스페큘러. 스페큘러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보내. 여기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뭐 거의 네, 끝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얘네 너 이거는 뭐 정보를 뭐 RGB 혹은 알파 채널도 같이 있는 RGB로 할 거야, 뭐 플러스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GBA 알파 채널도 있는 걸로 하죠. 아까 해보니까 RGBA 알파 채널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정신없이 했었어가지고. 나머지는 바꾸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EXR이 없으면 다른 이미지로 되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한 PNG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필터 아까 가우시안 되어 있으면 확인만 하시고, 네, 끝이에요. AOV에서는. 일단 치워놔. 자, 렌더 셋업. 이제 렌더 셋업 창이 되게 중요해요. 렌더 셋업 창이. 우리가 이제 렌더 세팅을 할 때는 렌더 셋업 창이 정말 중요한데, 좀 그냥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일단 쓰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AO, 섀도우 매트, 네, 메인 이미지. 이 메인 이미지에는 캐릭터만 넣을 거예요. 네, 여기 렌더 레이어 만들어주는 거, 이 콜라스 모양 누르세요. 자, 먼저 AO,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 렌더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AO라고 할게요. 근데 또 렌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뭐였지? 섀도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 아까 캐릭터만 한다고 했던 거. 캐릭터. AO, 섀도우, 네, 캐릭터만. 여기 이름을 그냥 캐릭터로만, 네, 캐릭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렌더 레이어를 만졌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가지죠?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크리에이트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만들어줘야지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컬렉션. 그냥 다 만드세요. 크리에이트 컬렉션. 크리에이트 컬렉션. 그러면 AO 렌더 레이어의 컬렉션 1이 들어가 있고 섀도우 렌더 레이어의 컬렉션 2가 들어가 있고 이 컬렉션 1, 2 얘네들은 비어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직 안 넣었어. 이제 넣어야죠. 여기 아웃라이너 혹시라도 아웃라이너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웃라이너를 클릭하시면 보일 수 있고요.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아웃라이너가 이렇게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또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아웃라이너. 아웃라이너에서 네, 이 AO 요건 뭐냐면 양감을 조금 더 강하게 혹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미지예요. 양감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싶은 거.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지금 배경이 뭐가 없어요. 그 양감을 표현해 줄 만한 애는 캐릭터밖에 없어요. 캐릭터와 관련된 모델링만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빈 상자에다가 버튼을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됐어요. 자, 섀도우. 섀도우는 지금 바닥도 있고, 네, 여기 이 캐릭터에도 섀도우가 막 맺히겠죠.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 등지면 여기도 섀도우 그림자가 질 거고, 막 이런 오젝트에 의해서 막 그림자가 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섀도우도 바닥도 섀도우가 맺힐 거고, 근데 카메라를 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뒤로 빼죠. 바닥도 보이게. 아, 이러면은 턴어라운드가 안 되겠구나. 네, 그냥 가죠. 처음에 좀 수정하면 될 텐데,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바닥에 섀도우가 맺히는 것도 내가 보여주고 싶을 수 있으니까, 요 섀도우 렌더 레이어에는 저 바닥까지 같이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바닥까지 같이 선택해서, 네, 여기 컬렉션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라고 되는 거. 캐릭터 이미지만 뽑을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만 선택해서 가운데 1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버튼을 놔. 그러면 들어가죠. 자, 이게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렌더 셋업, 여기 렌더 레이어의 이 눈 모양들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여기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크리에이트 컬렉션. 백그라운드가 아까 9였지, 9. 네, 피스피어. 얘에다가 제가 저 배경을 넣었으니까 피스피어를 넣을게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 렌더 레이어를 활성화시키니까 걔만 보이고 또 얘를 활성화시키니까 얘만 보이고 얘를 활성화시키니까 얘 보이고 얘를 활성화시키니까 얘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리고 슬레이트 모양이 있는데 이 슬레이트 모양도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렌더링을 만약에 내가 걸면 이거 다 렌더링 걸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렌더링을 일단 하세요. 하시는 게 좋아. 네.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렌더 레이어 세팅이 일단 1차적으로 하나 된 거고, AOV는 뭐 아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AO 이 렌더 레이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쉐이더를 새롭게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쉐이더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렌더 레이어만의 쉐이더를 따로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더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컬렉션 A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여기 하이퍼 쉐이드에 보시면 아놀드 선택하셔서 아놀드로 들어가시면 여기 AI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쉐이더를 쟤한테 입혀야지 그 오클루전이 나와요. 기존에 있던 거 지울게요. 기존에 있던 것도 지우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러면 쉐이더를 어떻게 입히냐? 컬렉션에서 AO 레이어 있는 컬렉션에서 우클릭 쉐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오버라이드 요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일단 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또 떠요. 어떤 쉐이더를 연결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체크무늬 눌러서 아놀드에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연결할 거야. 연결이 된 거예요. 한번 눈을 켜서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회색 덩어리로 뭔가가 들어갔죠. 그러면 오클루전 쉐이더가 연결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섀도우 레이어로 갈게요. 똑같아요, 방식은. 근데 얘는 섀도우 매트 쉐이더를 연결할 거예요. 똑같이 섀도우에 있는 요거 눈 켜놓을게요. 섀도우 레이어의 컬렉션 위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오버라이드 덮어 씌우겠다. 새롭게 만들어서. 자, 어떤 걸 연결할 거냐? 체크무늬 눌러서 아놀드에 있는 섀도우 매트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봤던 것들이죠. AI 섀도우 매트. 요거 연결할 거야. 했더니 또 바뀌었어. 기존 거랑 다르게. 그러면 일단은 연결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캐릭터. 얘네들은 순수하게 그냥 그 캐릭터만 뽑고 싶어서 쓰는 거고요. 내 백그라운드 이름 바꿨을 텐데. 엉뚱하게 쳤었나? 네.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 백그라운드만 뽑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 여러분들이 과제 하실 때 이렇게만 하시면 기본 설정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의 문제인 거지. 랜더 패스를 뽑는 것들은 딱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네, 기본적인 과제 하실 때 크게 문제 없이 랜더 패스들을 다 뽑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경 또 눈에 클릭했더니 캐릭터만 뽑고 싶은 거, 섀도우만 뽑고 싶은 거, AO만 뽑고 싶은 거. 자, 요거를 이제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각각의 요 레이어에서 렌더 레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뽑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기존 렌더 뷰 창이 아니라 여기 아놀드에 가시면 렌더 뷰 창이 또 있어요. 아놀드 전용 렌더 뷰 창이. 요거는 마치 IPR 렌더링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이제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카메라 1로 보이는 걸로 바꿔주고요. 지금 AO 렌더 레이어 눈을 이렇게 활성화 시켰더니 지금 AO 렌더 레이어로 만약에 렌더링을 하면 이런 게 렌더링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섀도우를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검은색입니다. 근데 알파 채널을 봐야 돼요. 알파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림자인 거예요. 검은색 그림자. 나머지는 정보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알파 채널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렌더링이 됐구나. 렌더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캐릭터만 아까 그 배경이 없고 캐릭터만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이 캐릭터의 알파 채널 때문에라도 제가 따로 뽑는 겁니다. 아까 전 시간에 알파 채널 때문에 약간 네, 버벅거렸어서. 백그라운드 활성화시켰더니 백그라운드만 보여요. 그리고 뭐 저기 이거 이 씬은 전체 기존에 이제 기존 그대로 있는 거 해서 하면 전체가 다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렌더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AOV에서 설정했던 그 알베도와 스페큘러가 뷰티라는 애랑 같이 다 뽑혀요. 마스터 레이어가 이제 전체 렌더링 건 거. 섀도우도 또 알베도가 있고 뷰티가 있고 스페큘러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신경은 써야 될 게 있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렌더링 거실 때는 렌더링 메뉴로 바꿔서 여기 메뉴에 렌더로 가시면 렌더 시퀀스라고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기 영상을 렌더링 걸 때는 시퀀스를 렌더링 걸 때는 배치 렌더로 렌더를 걸어줘야 되는데 아놀드는 이 배치 렌더를 걸면 아놀드라는 워터마크가 떠요. 그래서 렌더 시퀀스로 해줘야 됩니다. 뭐 특별한 차이는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그냥 렌더 시퀀스. 근데 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렌더팜 이런 거 할 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렌더팜으로 렌더 걸 때는 이제 배치 렌더를 활용해서 렌더를 걸어서 이게 뭐 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형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막 조합해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렌더 시퀀스는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여지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렌더 시퀀스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게 이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뜹니다. 렌더 시퀀스 클릭. 그만 렌더링이 이제 돼요. 자, 보시면 마스터 레이어 먼저 렌더링 되고 있고 이제 렌더 레이어별로 쭉쭉 렌더링을 해줄 거예요. 다 되면 컴플리트라고 뜹니다. 네. 시퀀스 렌더링 컴플리트라고 떴으면 다 끝난 거죠. 렌더링이. 지금은 이제 한 장씩만 한 프레임만 렌더링을 걸어서 이제 이 정도 속도인데 이제 우리가 한 240프레임까지 렌더링 걸면 꽤 걸리겠죠?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01반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간 과제 제출 기간을 한 주 정도 미룰까? 제가 물어봤더니 다들 매우 긍정적이셔서 그러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 열심히 하셔서 네, 제출하세요. 저기 기말 과제도 한 주 정도 미루려고 해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굳이 뭐 어차피 이 수업은 10월 25일 날 마무리되고 평가는 어차피 학기 말에 하는데 너무 딱 이 수업 진도대로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넌지시 물어봤는데 다들 네, 중간 과제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 더 보셨으니까 마저 더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기말 과제도 자연스럽게 한 주 더 미룰 예정입니다. 원래 10월 31일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건데 11월 7일까지 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거 기말 과제는 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11월 7일.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또 합반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또 영상 보시고 자유롭게 영상 보시고 그 영상 보는 시간 그 시간에는 또 네, 질문하시고 하시면 돼요. 영상 보고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수업 시작하면서 출석 부르고 끝나면 그때부터 질문하셔도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영상을 내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보고 출석만 체크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3시간 동안은 좀 어렵거나 뭐가 안 되신 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아니면 수업을 미리, 영상을 미리 보시고 오셔서 네, 질문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출석만 부를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영상은. 출석은 부릅니다. 출석 체크는 제가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전자출결에는 그냥 다 출석한 걸로 체크할 겁니다. 대신에 저기 안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제가 했어요. 나중에 써놓으려고. 뭐 그럴 경우 제가 평가할 때 써먹으려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거든요. 저기 출석 체크만 할 테니까 꼭 와라.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난 평가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뽑혔는데요. 이제 요거를 포토샵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오히려 에펙에서 그 합성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일단은 저기 이렇게 뽑아진 걸 가지고 포토샵에서 이미지 한 장이니까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아까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거고요. 또 뭐가 있나? 가장 먼저 밑에 들어가야 될 애가 뭘까? 백그라운드겠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면 AOV에서 설정했던 알베도 이런 애들이 같이 렌더링이 돼요. 근데 얘는 사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알베도와 스페큘러는 필요가 없어요. 자, AO에 있는 알베도와 스페큘러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설정을 또 해주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몰라도 그냥 AO에 있는 알베도와 스페큘러는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 쓰시면 돼요. 뷰티에 있는 애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 낸다고 했다. 카메라 1로 안 되고 다시 할게요. 퍼스펙티브로 렌더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걸로 볼까? 에이, 다시 렌더 걸게요. 아무튼 그래서 렌더 걸기 전에 캐릭터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따지면 마스터 레이어에 있는 알베도와 스페큘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AOV에서 설정해서 뽑은 거는. 그래서 이 마스터 레이어에 있는 이 마스터 레이어는 전체를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뽑는 거고, 거기에서도 디퓨즈만, 스페큘러만 뽑아낸 거고, 이 마스터 레이어에 있는 뷰티는 지금 요 이미지예요. 전체가 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렌더링.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알베도와 스페큘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뷰티에 있는 섀도우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이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이게 좀 쉽게 뽑아내서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라는 의미에서 요거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네, 신경 쓰지 마세요. AO에는 AO 섀도우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뷰티만 쓰시면 되고요. 마스터 레이어는 네, 뷰티 혹은 요거 뭐 세 개 다 경우에 따라 쓸 수 있지만 마스터 레이어에서는 알베도와 스페큘러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쓰는 거고 마스터 레이어에서는 저 일단은 다시 할게요. 카메라가 네. 설정이 왜 안 바뀌었었나? 네? 렌더 시퀀스 카메라 1로 보이는 걸로 다시 렌더링을 하죠. 6시 55분인데 렌더링 되는 동안 그냥 쉴까요? 7시 5분에 시작할게요. 아니네. 지웠네. 합성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세팅을 따로 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 레이어 모든 렌더링된 레이어에 이렇게 얘네들이 다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렌더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한 것들은 거기서 뷰 폴더에 있는 것만 뷰티 폴더에 있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무시하시면 되고 요 마스터 레이어에 있는 애들만 뭐 이렇게 AOV에서 설정한 요 폴더들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거 설정할 수가 있어요. AO에는 정말 AO 렌더 레이어만 나오고 이런 애들은 보이지 않게 아예 렌더링이 안 되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이제 가면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네, 뭐 좀 골치 아프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렇게 하셔서 뽑으셔서 쓰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돼요. 요 렌더 레이어가 여기 지금 쉐이더 같은 것들을 덮어 씌워서 요 렌더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렇게 쉐이더를 따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세팅들도 할 수가 있게 돼요. 다른 세팅들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AOV가 렌더 레이어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마스터 레이어에서만 얘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이 AOV 얘네들이 뽑혀지는 것만 뽑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뽑으려고 했던 거는 요게 이제 AO는 뭐 어떤 특정 AOV만 섀도우는 또 어떤 특정 AOV만 뭐 캐릭터는 아예 AOV가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설정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얘네들은 AOV가 안 나오게 설정을 해볼게요. 얘는 그냥 냅두고 자 여기서는 눈이 중요해요. 눈. 자 AO 렌더 레이어 눈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얘가 활성화되게끔 해 놓으시고 여기 AOV 차이에 가셔서 얘네를 체크를 꺼줍니다. 체크를 꺼주고 이 체크박스에서 우클릭하시면 Create Absolute Override for Visible Layer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Absolute Override Enabled라고 되어 있죠. 또 여기서 우클릭. Create Absolute Override for Visible Layer. 그럼 얘도 또 들어갔어요. Absolute Override 뭐가 두 개가 됐어. 뭐가 됐든지 간에 Enable이 됐어. 뭐가 가능하게끔. 넘어가.
자, 이번엔 섀도우 렌더 레이어 눈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꺼져 있으니까 뭐 꺼져 있는 거를 덮어 씌울 거라서 이 상태 꺼져 있는 상태를 또 크리에이트 앱솔루트를 해줘요. 그래서 또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 포 비지블 레이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꺼버려서 그런 겁니다. 키고 그러면 얘도 켜놓고 그죠? 그죠? 꺼지고 다시 마스터 레이어 신 눈을 켜주면 켜져 있고 AO 렌더 레이어 눈을 활성화시켜주면 꺼져 있고 섀도우 렌더 레이어를 켜주면 꺼져 있고 캐릭터 렌더 레이어를 켜주면 아직 안 해놨으니까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꺼주고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얘를 키면 이게 또 내가 끄고 해서 그렇구나. 자 봅시다. 됐는지. 네, 먹었네요. 켜져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꺼져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앱솔루트 해주고 앱솔루트 해준 다음에 꺼놔. 이렇게 어떤 설정 창에서 어떤 옵션들을 그 렌더 레이어마다 또 오버라이드를 덮어 씌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트예요. 라이트별로 또 렌더 레이어를 분류시켜 주는 거예요. 이 렌더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그냥 내가 뭐 특정 라이트를 여기 렌더 레이어에다 넣고 이게 안 돼요. 이 렌더 셋업에서 이 렌더 세팅은 옛날 2016, 그러니까 2018 버전 전 단계에서의 마야는 그게 됐어요. 렌더 레이어에다가 어떤 특정한 라이트를 넣으면 그 레이어는 레이어 있는 그 이미지는 그 라이트만 비춰지는 걸로 렌더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 아놀드 아무튼 되고 요 렌더 셋업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라이트가 이제 렌더 레이어에 들어가고 이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냐면 라이트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제가. 메인 라이트가 얘가 메인 라이트, 얘가 반성 라이트. 자, 렌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신 것처럼 순광, 메인광 뭐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반사광. 뭐 라이트가 하나 더 있다면 림라이트를 만들어주는 라이트가 하나 더 있다면 뭐 림라이트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메인 라이트, 인디렉트 라이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리플렉션, 컬렉션 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나의 이 메인 라이트에서 보여지고 싶은 거는 캐릭터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캐릭터들만 선택해서 메인 라이트 레이어 있는 컬렉션에다가 넣어주고요. 똑같아요, 얘도. 캐릭터만 반사광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메인 라이트 활성화 시켜 놓고요. 자, 라이트 속성. 얘는 건들 게 없어요. 이 메인 라이트에서는 이 메인 라이트 레이어는 뭐냐면 이 메인 라이트 이
빛만 표현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냅두면 되고 얘를 꺼야죠. 얘를 꺼야 돼요. 어트리뷰트 창으로 가서요. 컬러가 됐든 인텐시티가 됐든 우클릭하시면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 어쩌고저쩌고가 또 떠요. 근데 이거 클릭. 그럼 빨갛게 글씨가 바뀌면 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메인 라이트 레이어에 에리얼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뭔가 더 씌워졌다라는 레이어가 하나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얘를 0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씬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요 메인 라이트에서는 이렇게 순각만 받고 반사광은 꺼져 있는 상태로 렌더링을 볼 수가 있어요. 리플렉션 라이트는 반대예요. 그죠? 반대죠. 얘는 그대로고 메인 라이트의 인텐시티나 컬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인텐시티에서 뭐 우클릭, 앱솔루트 오버라이드 비지블 레이어. 만약에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네, 컬러 오버라이드 해서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줘도 되겠죠. 인텐시티 0. 자, 그렇게 되면 어디 갔어? 또 꺼놨나? 자, 지금 리플렉션 라이트에 있는 렌더 레이어를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반사광을 받는 부분만 노랗게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블랙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그 디퓨즈만 뽑았을 때 그 디퓨즈가 이제 요거랑 이런 거랑 합성이 돼야지 이제 의미가 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메인 라이트를 활성화해서 메인 라이트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은 블랙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를 기존 거에서 제가 네, 좋아. 얘들은 이미 다 뽑아놨으니까 메인 라이트 레이어 또 리플렉션 얘네만 따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요 메인 라이트 레이어, 리플렉션 레이어를 뽑아보겠습니다. 렌더 시퀀스 네, 카메라 1 이렇게 슬레이트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요 렌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안 했다는 거는 렌더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무턱대고 닫아버렸었나? 얘는 채널이었고 마스터리에 있는 알베도 얘는 트랜스퍼런시 메인 라이트 리플렉션 라이트 뭐가 또 있으려나?
네, 넘어가고. 리플렉션. 라이트. 디퓨즈. 한꺼번에 하면 되나? 얘가 이상한 놈이네, 정말. 얘를 좀 잘못 뽑은 것 같아. 저기 그것도 없고, 네, 알파 채널도 없고. 얘를 조금 죽여봐야겠다. 얘는 조금 한번 세게 해보고. 얘도 세게 해보고. 이러니까 조금 티가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기본 바탕을 두고 기본 바탕 오브젝트를 칼라만 나오게 해주고 알베도가 아니라 좀 더 진한 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디퓨즈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만약에 반사하기 너무 세다 싶으면은 있다 하고 싶은데 왜 활성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돼요. 저기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세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약하게 하고 싶거나. 약하게 하고 싶으면 약간 더 어둡게. 세게 하고 싶으면 더 밝게. 뭐 이런 효과를 주면 뭐 저기 불 나는 것처럼 실제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뽑아 놓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것처럼 에펙에서 효과를 주는데 해볼까요?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패스가 되게 중요하고 2D 하실 때도 이 패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합성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어떤 특정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PSD 파일로 불러올 때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건데 모든 레이어 살아있는 걸로 불러올 거야 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이 상태로 있는데 내가 이 반사광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뭐 그런 효과를 내가 내보겠다. 그러면 여기 이펙트에서 컬러 커렉션에서 익스포저나 아니면 레벨 하시면 되는데 레벨로 해보죠. 이거잖아요. 네.
여기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잠깐만, 화이트에다가 키를 줘야죠. 인풋 화이트, 히스토그램, 클립 투 아웃, 네, 화이트. 아, 32비트. 32비트가 이게 합성할 때 약간 좀 여러모로 뭐가 좀 있네. 여기다가 뭔지 미세하게 먹는 것 같던데 이거를 한번 저기 뭐야 비트 수를 내리고 하죠. 요 위글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저기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예요. 히스토그램에다가 줘야 되는구나. 0.3 내가 뭘 위글을 줄 수 없나? 음? 위글을 줄 수 없다면 뭐 이런 식으로 왠지 옆에 뭐가 있을 것만 불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라이트만 딱 켜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밖에도 아무튼 요 렌더 레이어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옵션에서 요 렌더 레이어 세팅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요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오버라이드 비지빌리티 요거를 요게 뜨면 요거는 레이어 렌더 레이어마다 변경키 값을 다르게 넣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렌더 레이어를 이제 엄청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경우의 수를 이게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기 라이트별로 렌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라이트별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다음 뭐 애니메이션 또 뭐 배경 캐릭터 이렇게까지 나누면 더 많이 나눌 수가 또 있게 되죠. 배경에서도 또 순간 받는 부분, 역감 받는 부분.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노멀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니 노멀인데 노멀도 활용하면 네. 얘는 또 왜 배경 상관없으려나? 요 노멀 이거 어떻게 했더라? 노멀도요. 네, 일단 컬러 믹서를 꺼내서 좀 미드톤으로 바꿔주고 일단 정리를 멀티플라이어 라이터 요거를 없애주려면 레벨 이걸 반대로 하면은 일단 레벨로 일단 스크린 이런 거
느낌으로 가고, 이거를 이제 칼라 믹서를 가지고 하면 느낌으로 가. 네, 이렇게 빛의 방향이 약간 바뀌는 형식의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노멀맵을 또 활용하면. 뭐, 뭐 역으로 약간 원래 기존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 색상환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멀맵을 활용하면. 거기에 이제 칼라 믹서랑 약간 연관이 있어서 얘를 죽이고 얘를 키우는 거는 안 되고, 이거 이제 반대. 레드로 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저런 느낌들을 또 표현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노멀맵을 활용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맵이 또 어디 순각 레이어, 그 메인광 레이어에 또 적용되게 되면 또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이 렌더 패스는, 네, 이 렌더 세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렌더 패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합을 해서 내가 뭐 원하는 어떤 품질을 얻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하고, 사실 저기 뭐 렌더러를 어떻게 세팅하냐 이런 것들은 뭐 그닥 뭐 특히 아놀드는 뭐 그닥 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렌더 셋업을 창을 이용해서 렌더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래서 렌더러의 거의 끝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한 게. 요 정도, 우리 그래, 요 정도에서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졸업작품 하는 데는 아마 졸업작품 하실 때도 이 정도까지 렌더 패스를 활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용들은 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배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에펙에서 이제 시퀀스를 뽑아가지고 에펙에서 렌더 레이어들 해가지고 에펙에서 합성하는 거를 하고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6시까지 들어오시면 되고, 출석 체크만 하시고 자유롭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 주 미뤄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모델링 관련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기 수업 끝낼 테니까 저기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